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12월 24일 화요일 종가 기준과 공매도 잔고 비중 12월 20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LG 에너지솔루션 외국인 4.8% 비중 갖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 0.56%,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28.31%, 공매도 0.11%, 포스코퓨처엠 9.66% 외국인 지분 있고 공매도 잔고 2.58%, 코스피 공매도 잔고 3위입니다. 1위는 LNF, 2위는 호텔신라, 3위는 포스코퓨처엠이고요. LG화학 외국인 지분율 33.47%, 공매도 잔고 0.04%, 에코프로비엠 외국인 지분율 11.71%로 0.48%포인트 늘어났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 3.39%, 코스닥 공매도 잔고 2위입니다. 1위는 셀리버리고요. 에코프로 외국인 지분율 19.78%, 공매도 잔고 2.73%, 코스닥 공매도 잔고 3위, 4위는 에코프로 HN입니다. 나노 신소재 외국인 비중 9.1%, 공매도 잔고 0.44%, SK 이노베이션 외국인 14.09%, 공매도 잔고 0.07%, 금양 외국인 9.64%, 공매도 0.18%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 5 꼽아 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한국 배터리 소재사 최초 SKC 넥실리스 폴란드 보조금 1,950억 원 획득입니다. SKC는 동박사업 투자사 넥실리스가 폴란드 정부로부터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 일환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TCTF 보조금 1,950억 원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SK 넥실리스는 유럽연합의 TCTF 보조금을 수령한 최초의 한국 배터리 소재사이자 폴란드 정부가 지급하는 단일 투자 기준 최대 규모의 현금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됐는데요. SK 넥실리스와 폴란드 정부는 이번 보조금을 통해 폴란드 동부 스탈로바 볼라에 건설하고 있는 공장 기반의 산학협력과 연구개발 등 중장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TCTF를 도입하고 전기차, 배터리 등 저탄소화 추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SK 넥실리스는 확보한 현금 보조금을 바탕으로 현지 공장 운영 전략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 넥실리스는 폴란드 스탈로바 볼라의 동박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고객사 인증 프로세스 등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인데요. SKC 측은 이번 보조금 확보가 폴란드 정부와의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발판이 될 것이라며 재무 건전성 강화에도 탄력을 받게 된 만큼 유럽 시장 수요 회복에 맞춰 공장을 즉각적으로 가동하는 등 캐즘 이후 시장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4위는 현대차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가동 초읽기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을 위한 파일럿 라인 가동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경기도 의왕 연구소를 설립한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을 위한 막바지 장비 반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동은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차세대 모빌리티를 구동하는 배터리 양산 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인데요. 장비 반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이 가동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새해 들어 1월 중에 파일럿 라인의 본격적인 가동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7월 차세대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공개하면서 의왕 연구소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5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시범 양산하고 2030년 전후로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배터리고요. 폭발, 화재 위험을 줄여서 안전성을 높이고 동시에 에너지 밀도도 높여서 전기차 주행 성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구축하는 파일럿 라인은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 SDI와 필적한 정도의 상당한 규모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2022년 수원 연구소에 국내 최초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착공하고 지난해 6월부터 시제품을 생산해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업계 내에서는 토요타와 혼다가 자사 전기차의 전고체 배터리 탑재 계획을 세우면서 생산에 필요한 시험 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토요타는 2027년에서 28년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혼다는 2025년 일본 도이치현 사쿠라시에 위치한 연구센터에 시험 가동을 시작해서 전고체 배터리 공정, 양산 기술과 비용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위 뉴스, 2조 잭팟 터진 지 한 달 만에 LG 엔솔 1조 8천억 원 또 터졌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잇따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공급 계약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배터리 수요가 감소하자 ESS로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털과 7.5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지난 20일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재생에너지 업체 테라젠과 2조 원 규모의 ESS 계약을 맺은 뒤 한 달 만에 대형 계약을 또다시 수주한 거죠. 이번 계약 규모는 미국에서 약 75만 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으로 ESS용 배터리 컨테이너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70에서 200달러인 걸 감안하면 금액은 약 1조 8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약에 따라 2026년부터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털의 ESS용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제품은 LFP 양극재를 적용한 컨테이너형 모듈러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 레고처럼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건설비도 절약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LFP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보다 가격이 10에서 15%가량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ESS 시장에서 외면받아 왔다고 하는데요. 고전압, 고주파에 취약한 것도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위해 LFP 배터리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이전 제품보다 용량을 늘리고 에너지 밀도를 높였고요. 수랭식 시스템을 적용해서 냉각 효율과 출력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를 활용한 ESS 성능 분석 소프트웨어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도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합니다. 업계에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의 대안으로 ESS를 선택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5월 하나큐셀과의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미국에서 따낸 ESS 계약은 약 5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ESS 수주가 많아지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6월 미시건주 공장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ESS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ESS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 북미 ESS 시장 규모는 지난해 55기가와트시에서 2035년 181기가와트시로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2위 뉴스는 삼중고 K배터리 위기 속 생존 모색입니다. 올해 국내 배터리 업계가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전기차 캐즘과 중국 기업의 공세, 미국 IRA 보조금 축소 가능성이 업계를 뒤흔들었죠. 여기에 전기차 화재, 고환율,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바쁜 한 해였습니다.
올해 K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올 1월에서 10월 기준 K배터리 3사의 전기차용 배터리 글로벌 점유율은 20.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중국 CATL과 비아디는 53.6%로 1.7%포인트 상승했죠. 내수 시장에서 몸집을 키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테슬라,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을 늘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올해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은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방 수요 부진과 정책 불확실성, 고환율까지 겹쳐 내년에도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배터리 업계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해 내실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FM 가이드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7,0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요. 삼성 SDI도 지난해 대비 51.8% 줄어든 7,869억 원, SK온은 4분기 적자 전환하며 연간 적자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한 가운데 니켈, 리튬 등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며 수익성이 악화됐고요. 완성차 업계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LFP 채택 비중을 늘린 것도 악재였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배터리 업체 특성상 고환율은 원가 부담 상승, 투자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미국 배터리 소재 수입 시장서 한국 1위, 대미 협상력 중요해져입니다. 한국이 미국 배터리 소재 수입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UN 무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수입액은 2020년 50억 2,100만 달러에서 2023년 96억 9,800만 달러로 93.1% 증가했죠. 미국의 배터리 소재 수입이 배 가까이 느는 동안 중국 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한국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2020년 당시 중국이 28.9%로 1위였고 뒤를 이어 일본, 독일, 캐나다 순이었고 한국 비중은 8.5%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2023년에 한국과 일본이 각각 33.7%, 26.4%로 양강 구도를 형성했고 3위 중국은 8.4%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중 신냉전을 배경으로 한 세계 공급망 개편 흐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원료로 가져다 쓰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 소재의 양이 늘어난 상황이 무역 통계, 미국 무역 통계에 반영된 것이죠.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수팀이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이라는 내부 문건을 인용한 외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앞으로 관세가 면제될지 여부는 우리 정부의 로비력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중국 LFP 소재나 음극재의 관세가 높게 매겨진다면 한국 배터리 소재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배터리 기업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첨단 제조 세액공제 AMPC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자국 내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서 국내 제조 배터리 소재의 관세 부과 문제는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소재와 주요 광물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 강화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수혜를 보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중국에서 원료를 받는 우리 배터리 산업 구조도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